납득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고 그쵸. 전공도 아니고 그쵸. 관련 경력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에 달린 댓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회계 쪽으로 직무 변경하려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개발자에서 회계로 직무 변경한 사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회계 전공도 아니고 개발자와 회계가 접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완전 다른 회계 직무로 변경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게 꼭 개발자에서 회계 쪽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직무 적용 사례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고 그쵸. 전공도 아니고 그쵸. 관련 경력도 없는데 너가 왜? 라는 그 퀘스천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요 밖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고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직무 변경하려고 하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내가 직무 변경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왜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일한 경우 직무가 딱히 없어요. 금융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직무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무조건 직무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못하는 사례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 뭐 여신관리라든지 아니면 고객관리 이런 것만 했는데 이걸 안 하려고 이직을 하는 건데 다른 은행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할 거면 이직을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이직 제안이 들어오는 포지션은 다 내가 했던 일에 기반해서 삐탄 이력 갖고 계시니까 지원하세요 이렇게 돼요. 헤드헌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이 일을 안 하려고 이직을 하는 건데 이 일과 똑같은 일을 계속 못 벌죠.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겨요. 댓글 질문 주신 부분들이 공감이 많이 되는 포인트예요. 저는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대체 왜 개발을 하시다가 회계를 가려고 보통 회계에서 개발자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회계에서 너무 신기한 사례예요. 지금 저한테는 보통은 회계 쪽으로 하다가 나 이렇게 지루한 직무 말고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싶고 대체가 안 됐으면 좋겠어 해서 부트캠프 타고 이제 개발자로 넘어가려고 막 하는 경우는 봤는데 나만 의아할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인사 담당자를 포함해 모두가 의아할 부분인 것 같다는 건 있어요. 어쨌든 회계로 직무 변경을 한다고 타겟을 두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계 전공자들은 직무 지식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부서예요. 회계부서는. 그러니까 내가 차변 대변도 모르고 계정 관리가 아예 안 되는데 입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인턴으로 들어보고 나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한들 기업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그 회계 자격증들이 있어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런 거 있거든요. FAT, TAT 이렇게 금융권 준비한 자격증도 포함해서. 근데 어차피 이게 하나 준비를 하면 나머지 것들이 쫙 다 연결되어 있어서 3-4개를 동시에 준비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그 프로그램들이. 일단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전공 베이스를 학점은행으로 취득해서 전공을 따로 따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 이건 전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무는 아니어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좀 전공 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개연성을 좀 맺고 싶다라고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하셔서 학위를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추가 취득인 거죠. 학위 취득. 보통 거꾸로 오히려 회계 쪽에서 개발로 가실 때 개발 베이스의 전공 베이스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자 가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쓰긴 하거든요. 재밌지만 어쨌든 거꾸로도 할 수는 있다. 그럼 이제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전공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딴 거 보니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AI CPA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냐면 CPA로 하기에는 너무 전문 자격증이니까 AI도 사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니까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인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CPA보다는 AI CPA가 조금 수월하다고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학부생 친구들이 이제 회계 쪽으로 가려고 조금 좋은 회사 가려고 할 때 AI CPA 취득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AI CPA 취득을 굳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고 AI CPA는 나중에 한 2-3년 차 경력을 쌓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약간 킥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따셔도 충분하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근데 앞에서 기본 자격증들을 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기본 자격증들 위주로 난이도 한 중정도 되는 것까지 따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무소나 아니면 기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불러요. 그걸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브릿지가 만들어지죠. 맨날 똑같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개연성을 만들어라. 납득할 만한 이유는 만들어줘야 돼요. 서류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이면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이 요즘은 이력 안 보고 막 애티튜드를 본대. 그 애티튜드가 결국엔 목표 지향성인데 그 목표 지향성을 뭘로 보여줄 거냐는 거죠. 저는 회계 직무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보죠? 그거? 이렇게 거꾸로 찾아보면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하셨으면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온 질문이라. 네, 만약에 이제 글로벌 기업을 가시려면 어차피 다 영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나 스킬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국내 기업들의 회계 부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사실 국내 기업이 오히려 더 영어 점수를 많이 봐서 뭐라고 할 수가 없겠다. 여튼 취업을 준비하는 기본 베이스 플러스 아까 말했던 직무적인 개연성을 만들어주고 나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할 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사례를 보여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가 저한테 맞는 직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걸 해보면서 더 회계 직무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이렇게 해서 전공을 취득했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최근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와 너 진짜 회계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셔야죠. 맞죠? 이게 맞는 것 같죠? 그쵸. 제가 들어도 그죠? 달리 방도가 네, 없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해서 제가 취업을 많이 시켰어요. 직무를 변경해서 취업시키는 케이스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 코치님이 자격증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회계는 자격증이 한 8, 9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조금 작은 회사더라도 일단 하시고 뭐 AICPA를 따시면 이제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단계적으로 좀 밟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번에 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을 하실 수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 툴을 좀 다루셔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좀 갈 수 있다면 그거 연결해서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로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에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영상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